누가 미라젯으로 시술할게요, 미라젯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술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피부의 결이라든지 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잔주름도 개선되고 기능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항노화의 개념으로 다양한 치료와 함께 잘 활용이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미라젯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Z를 이용을 해서 약물을 피부 안으로 침투를 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에 있는 각질층은 상당히 탄탄해서 외부에 있는 여러가지 물질들이 피부를 통과해서 쉽게 들어가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탄탄한 이런 구조들 때문에 피부에 어떤 물질들을 잘 침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드럭 델리버리 시스템 DD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한 바늘로 구멍을 낸 다음에 피부에 구멍을 낸 것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레이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접 침투를 시키는 방법, 다양한 또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또 활용을 해서 또 약물을 침투시켜주는 방법 등등등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피부를 통과해서 어떤 약물을 침투시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미라젯은 니들리스 인젝터, 즉 바늘 없는 주사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Z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피부 안에 어떤 물질들을 침투시켜주는 바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한 종류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라젯 그 자체가 어떤 효과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미라젯을 활용해서 우리가 특정 약물을 피부 안으로 침투를 시켜서 그 효과가 잘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피부의 겉에 있는 아주 경사가 각이 확 지어져 있는 아이스픽 스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 아이스크림 부어가지고 나무 딱 대고 있으면 굳은 걸 탁 뽑아내는 그 모양이 어떻게 돼요? 네모나게 탁 이렇게 팍 파여져 있는 모양의 그런 흉터들은 실제로 치료가 되게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너무 많은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미라젯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피부 겉에 아주 섬세하게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꼬맸다던가 찢어져서 꼬맸다거나 아니면 찍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흉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흉터 역시 옛날에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요즘은 이 미라젯을 활용해서 아주 그 흉터 부분을 디테일하게 시술하는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 결과가 빠르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겪습니다. 주사를 아무리 소량 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 미라젯이 전부 다 그런 약물을 아주 디테일하게 침투를 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스킨 부스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베룩이죠. 이 주베룩을 기본적으로 피부 안에 침투를 시킬 때 우리가 주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 미라젯을 이용해서 피부 표면에 탁 뿌리듯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 표면에 아주 소량이 피부 아주 겉면, 정말 겉에 있는 부분에 탁 침투가 되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리조란 같은 경우는 바로 연어의 정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부분을 DNA를 추출해서 만든 건데요, 그 DNA의 분자들을 잘게 쪼개서 그것들을 넣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피부가 재생을 하거나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그 DNA 조각들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재생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 주사로 하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라젯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흉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리주비네이션, 피부 전체를 좀 재생시켜주고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는 주베룩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좀 민감한 분들 있죠.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나 이런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리쥬란으로 재생의 목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고, 상당히 잔주름이 많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히알루론산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이런 미라젯을 이용을 해서 약물을 침투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시술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 좋아지는 느낌, 피부의 결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지고 잔주름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미라젯을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노화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피부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미라젯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미라든지 색소병변이 있는 경우에 레이저 치료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흔히 이런 약물을 침투를 시켜서 실제로 피부를 좀 더 맑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비타민C라든지 트라넥사메게시드 같은 이런 성분들은 기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자, 이런 성분들을 실제적으로 이런 미라젯을 이용을 해서 기미 부분에 살짝 건드려주게 되면 훨씬 더 그 약물이 안으로 잘 침투가 되면서 기미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치료에 미라젯을 활용하게 되고, 물론 그 미라젯에 들어가는 약물은 피부의 현재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라서 약물 어떤 걸 선택을 할지는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는 아마 일전에 유튜브로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튼살은 붉은 튼살과 흰 튼살이 있는데, 이런 붉은 튼살의 경우는 진행하는 튼살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나중에 다 진행이 끝나고 나면 색깔이 하얗게 바뀌면서 꺼지는 형태의 흰 튼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흰 튼살들을 보면 피부 안에 이렇게 푹 꺼져 있죠. 이런 꺼져 있는 부분들은 주베룩이나 다양한 스킨 부스터를 활용해서 그 안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그 피부 겉에 있는 부분들은 미라젯으로 아주 촘촘하게 시술하다 보면 튼살 부분에 있는 피부 겉에 있는 조금 피부 성격이 좋지 않은 그 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서서히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라젯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치료가 가능한 하나의 중요한 그런 장비로서 요즘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탈모에서도 약물을 좀 침투시킬 때 주사를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런 미라젯을 또 이용을 해서 좀 덜 아프게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들 역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아픈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미라젯은 강도에 따라서 상당히 아프기도 하고요. 거의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약하게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강하게 시술하면 약물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강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피부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약한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그냥 거의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시술을 하다 보니까 통증에 대한 거부감, 되게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미라젯을 활용을 해서 조금 강하게 치료하는 경우에는요, 약간 우리가 핏자국처럼 이렇게 약간 맺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게 되는데요. 항생제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고 난 뒤에 조금 써주시면 되지만, 보통 그런 게 아니라 크게 표가 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일상생활 똑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편안한 그런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피부 상태, 그다음 피부의 문제점, 본인의 고민에 따라서 시술의 강도라든지 방법이나 약물의 선택법, 기간, 이런 모든 것들이 따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 맞춰서 시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안티에이징 목적으로서 미라젯을 활용할 때는요,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2주 간격이나 한 달 간격으로 한 5회 정도 꾸준히 받다 보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저와 좀 병행해서 시술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울세라나 써마시 같은 시술들은요, 리프팅에 되게 도움이 되고 스킨 타이트닝에 되게 도움은 주지만, 실제로 그 피부 자체의 성격들이 상당히 좋아진다거나 광이 난다거나 결이 좋아지거나 이런 걸 느끼기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프팅을 하면서 피부 결도 상당히 좋아지게 만들어 주고 싶고, 그다음 피부 상태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싶은 분들의 경우는 리프팅 시술과 이런 미라젯을 나중에 또 붙여서 꾸준히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에 올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상당히 피부가 좋아지게끔 만들어 주려면 사실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피부가 동시에 좋아지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른 만족도를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미라젯이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치료와 함께 잘 활용이 된다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라젯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미라젯에 어떤 약물을 쓰는지, 어떤 강도로 쓰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시술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경우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해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